아마도 그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 10명의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분야에서 다 성공을 거뒀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사실 인터뷰를 시작하고 마칠 때의 기분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 또 그들이 그 삶 속에서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는 것들이 그 형태와 어떤 강도만 다를 뿐이지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인터뷰 속에 담겨져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의 삶을 엿본다는 건 그 엿봄을 통해서 지금의 내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있는데, 10명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이해한다면, 또 그들의 진심에 대한 어떤 공감이 있다면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어떤 진심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볼 만한 그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행복 혹은 그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것을 파악하는 어떤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대에서 가장 크게 자신의 행복 혹은 정체성을 파악하는 방식은 마치 벽에다 공을 던져서 그 반동으로 튀겨 나오는 공을 잡듯이 누군가의 반응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거 있죠? 왜 맛있는 음식에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다 올리고 좋아요의 개수가 몇 개가 붙었는지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확인하는 것처럼, 제가 만났던 10명의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런 외부적인 시선 혹은 그 평가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나의 삶에 집중해라 라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들에게서 가장 큰 힘이라고 느껴졌던 것은 그들이 가진 재능 혹은 그들이 펼쳐보인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자기 삶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는 것,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삶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재능이자 능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인물들은 10명 다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기억이 남고 있는 사람은 한 3분 정도가 떠오르네요. 먼저 이제 낸시 랭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까요? 제가 한 6, 7년 전에 먼저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사실 인터뷰가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는 없었다라고 조금 실망스러운 평을 했었는데, 이번에 인터뷰를 하면서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은 놀라움 혹은 흥분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6, 7년 동안 그녀가 이 말 많고 탈 많은 그 대중문화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들로부터 참 많은 뭐라고 할까요? 이 반발과 함께 자신의 어떤 저항력을 키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확고해진 어떤 예술관이라든지 또 세상을 쳐다보는 자신의 철학이 굉장히 두텁게 만들어진 것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두 번째 인물은 표창원 교수였어요. 전 사실 정치적인 지향점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 올거진 보수주의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누군가와 대립하는 것은 상대를 참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표창원 교수와의 인터뷰는 마치 어떤 기분 좋은 날 좋은 카페에 앉아서 차를 한 잔 기울였을 때 참 대화를 나누고 싶은 그런 종류의 보수주의자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표창원 교수 같은 보수주의자라면 얼마든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은 역시 신해철 선배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고 이 인터뷰 이후에 한 달이 채 못 돼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런 어떤 잔상들이 남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뭐라고 할까요? 세간에 알려져 있는 신해철 선배의 여러 가지 모습 이면에 있는 어떤 음악가의 태도, 삶의 태도, 그리고 아이들과 가족을 너무 사랑하는 한 아버지의 소박함, 그런 것들이 참 어울려져서 존경하는 선배이자 또 한편에서는 제 삶에 있어서 좀 많은 영향을 주었던 그런 인터뷰가 아니었나.
TV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겠죠. 예능에서 우스갯소리를 하고 영화포에 나와서 영화를 소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평론가 혹은 좀 이상한 방송 뭐 이렇게 알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제가 주로 했던 일들 또 지금도 하고 있는 일들 또 앞으로도 할 일들은 결국 글을 쓰는 일들인데 저는 지금의 그 많은 세상의 어떤 편견들 혹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 자체가 이후에 제가 글을 쓰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들은 저한테 물어봐요. 도대체 정체가 뭐냐, 직업이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아직까진 저도 모르겠어요. 제 나이 46인데 저는 제 직업이 50 정도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세어봤더니 지금까지 가졌던 직업이 한 13개, 14개 정도 돼요. 참 즐거운 일들이었고 그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내가 한 인생을 바쳐서 할 만한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최근에 그 대학원에 들어가서 문창과를 다녔고 이제 논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글을 쓰는 거야말로 결국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글 써야죠. 자기 삶에서 끊임없이 변명거리를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공한 사람들을 쳐다봤을 때 저도 회사 생활을 한 8년 했었습니다만 그들은 나와 달라. 그들은 참 꿈같은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부러워하죠. 근데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은 비정규 노동직입니다. 회사원 입장에서 볼 땐 가장 불안한 삶을 산 사람들이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부러워한다? 회사원 입장에서는 하나의 자랑거리가 있죠. 정규직이라는. 또는 물론 비정규직 노동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결국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우린 늘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남들과 비슷해지면 그 불안이 많이 상쇄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불안이라는 건 현대사회가 대중들을 자신들의 방식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가장 큰 마케팅 툴입니다. 불안을 통해서 상품을 팔고 불안을 통해서 삶을 강제하거든요. 전 이거 하나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하든 불안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 불안은 그냥 삶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포커스를 맞춰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적어도 10명의 인터뷰이가 그들의 삶이 성공했건 성공하지 않았건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적어도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리듬 따윈 없습니다. 평균적인. 자신만의 리듬이 있는데 우린 누군가의 리듬에 맞추기 위해서 헉헉거리고 혹은 너무 늦게 길을 가고 있죠. 음악도 좋아하는 음악이 다르잖아요. 빠른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느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리듬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상품을 팔기 위한 그 대중문화의 리듬에 자신을 맞추지 마십시오. 명품이 있으면 행복하다, 좋은 차와 좋은 집이 있어야 행복하다? 누가 그래요? 그건 만들어낸 이미지예요. 막상 생각해보면 큰 집에서 잠을 자는 공간은 몇 평 되지 않고 좋은 차라고 해봐야 거의 한 달에 며칠 동안은 주차장에 박혀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군요. 대한민국의 중산층은 자신이 번 돈의 90%를 깔고 앉아줍니다. 집 한 채를 사기 위해서. 또한 인생에서 가장 그 의식 없이 있는 그저 잠을 자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한다.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기 리듬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 리듬을 찾으셔야 될 거예요.